여러분, 저는 어제 이 교육 관련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주제는 이제 평준화 제도에 대한 공과를 논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요. 여러분들 평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평준화는 제도 또는 이 평준화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학생들을 학교에 배정하는 일종의 배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평준화 제도 자체가 어떤 교육적인 함의를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왜 이제 고등학교도 시험을 치고 심지어 중학교, 초등학교도 시험을 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입시 제도가 정말 커다란 사회 정치적 문제가 되면서 그 폐단을 갖다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 교육적인 고려나 함의 때문에 바꾼 것이 아니고 사회 정치적인 이 문제나 피해를 갖다 없애기 위해 가지고 선택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이 굉장히 획일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획일화된 데다가 특히 최근 들어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학교에서 평가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학교에서 소위 평가를 안 하니까 요즘은 평가도 사교육을 갖다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레벨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수학이나 영어도 레벨 테스트를 갖다 보고 하는데 학교에서 도대체 시험을 갖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내 아이 도대체 실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갖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25짜리 문항 테스트를 갖다 하고 3만 원 정도로 갖다 내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쏠쏠한가 봐요. 만명만 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한번 테스트 받으면은 3억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각종 사교육 기관에서 이 테스트 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평소에 이 학교 교육이라는 정규 교육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사교육이라는 교육의 암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확장된다, 이런 주장을 항상 해왔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은 학교에서 도대체 시험을 안 치고 내 아이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완전 깜깜이다 보니까 지금 시험도 암시장인 이 사교육 시험을 갖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암시장이 번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는 한 과목에 3만 원씩 내고 내 아이 성적을 테스트하는 거, 그거 엄두도 못 낼 노릇이지 않습니까? 5과목만 해도 15만 원입니다. 매달 친다고 그러면 이것도 연간 따져보면은 18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육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게 되는 거고, 부모가 부자이지 않으면은, 부모가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 테스트 한번 볼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거는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어찌됐든 간에 평준화에다가 이제는 평가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업성 지도 평가를 전 학생들이 다 그 평가를 갖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학업성 지도 평가도 전 학생들이 받는 전수 평가에서 일부 학생만 표집으로 평가를 갖다는 표집 평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가 기초 이하의 학력을 갖다 갖고 있는 건지, 평균 학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건지, 기초 이상의 학력을 갖다 갖고 있는 건지 학부모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은 측정되지 않으면은 평가할 수 없고, 평가하지 않으면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들이 평준화 이후에
측정하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으니까 지금 학교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정규 교육 시장이 망하게 되고 그럴수록 사교육 시장이라는 교육의 암시장이 활개를 갖다 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평준화의 문제는 정말 학교들이 다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점만 하더라도 오늘은 한식이 좀 땡기네. 나는 양식을 갖다 좋아하는데, 나는 피자를 좋아하는데, 뭐 나는 짜장면을 갖다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음식의 기호가 있듯이 우리 자녀들을 갖다 위한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개성도 다 다르고 학부모들의 바람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에 맞는 교육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고민을 갖다 많이 하고, 그리고 내 아이에 가장 맞춰줄 수 있는 교육을 갖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런 교육이 있는 것을 선택을 갖다 해야 되는데 학교는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갖다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소위 교육 상품을 갖다 내놓는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교육 상품들은 정말 돈이 많아야지 소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할 자유를 우리 교육에서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갖다 이 관료들이 딱 쥐고 통제를 갖다 하기 때문에 학교들이 전부 획일화되고, 획일화되다 보니까 선택할 학교도 없고, 선택할 학교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자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모든 학교들이 각자 개성 있는 그런 교육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갖다 주고 자유를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관료적인 통제, 이거 빨리 철폐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좌파 교육감들 나와가지고 맨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을 개성 있게 해야 된다, 역량 있는 교육을 갖다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이 개인화 교육을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로 말로는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교조, 친정교조 교육감이나 아니면 좌파 이 교육감들이 나와가지고 만드는 그들의 대표 공약이 뭡니까? 바로 혁신학교 공약입니다. 자, 그런데 혁신학교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학교들이 혁신이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혁신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좌파 교육감들이 만든 또 하나의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학교 모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한테 아예 거의 공부를 갖다 안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다니는 학교를 혁신학교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게 엄마들도 막 삭발하는 엄마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혁신학교를 비교를 갖다 보면은 혁신학교의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그 비중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상 수준의 학력을 성취한 아이들의 비율이 일반 학교에 비해서 훨씬 낮은 것이 학업성 지도평가를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학교 혁신들, 혁신하는 학교는 어느 교육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는 교육부가 나와가지고 학교 전체 시스템을 갖다 이렇게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바꿔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개별 교실에서, 개별 학교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학교에 자율성과 자유를 갖다 주고 또 그 자유에 걸맞는 책무성을 갖다 반드시 물어야만 대한민국 학교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